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크립토 시장의 엄청난 혼란. 흔히들 이걸 기술의 실패다, 거품이 꺼지는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하지만요, 오늘 우리는 그 표면 아래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거대한 설계를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건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정교하게 처음부터 계획된 판의 재편입니다. 이 모든 사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바로 이 문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거래소 앱을 열었을 때 내 계좌에 찍혀 있는 그 숫자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진짜로 소유한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거래소가 언젠가 우리에게 갚아야 할 빈 문서, 다시 말해 미지급 증서, 즉 IOU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딱딱 맞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돈은 애초에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의 빗썸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바로 거래소의 비밀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2,000개나 되는 비트코인이 고객들한테 잘못 지급됐는데 이게 어떻게 순식간에 가능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게 진짜 블록체인상에서 코인을 실제로 옮기는 거였다면 수많은 검증 과정도 거쳐야 하고 시간도 엄청 걸리고 수수료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 몇 초 만에 일어났어요. 왜냐? 실제 코인을 옮긴 게 아니라 그냥 거래소 내부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엑셀 파일에 적힌 숫자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명확히 보여주는 게 뭐냐? 거래소는 고객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달라고만 한다면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코인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숫자의 환상이라는 마술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그 무대 뒤로 한번 들어가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IOU라는 개념, 이게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건 말이죠,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과 그냥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를 갖는 것, 이 둘 사이에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10개를 샀다고 믿을 때 사실 우린 진짜 비트코인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그저 거래소한테 나중에 나한테 비트코인 10개 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일종의 빈문서를 받은 것뿐이라는 거죠. 진짜 자산은 거래소의 거대한 금고 안에 있고 우리는 그 금고 열쇠가 아니라 그냥 번호표 한 장 달랑 들고 서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게 현재 크립토 시장의 근본적인 싸움의 본질입니다. 왼쪽은 거래소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언제든 마음대로 고치고 조작할 수 있는 그들만의 비밀 장부, 말 그대로 엑셀 파일 같은 거죠. 반면에 오른쪽은 전 세계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한번 기록되면 신도 바꿀 수 없는 블록체인의 투명한 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두 세계, 즉 신뢰를 강요하는 폐쇄적인 시스템과 신뢰가 아예 필요 없는 개방적인 시스템의 거대한 충돌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부분의 중앙화 거래소, CEX라고 하죠. 이런 곳들은 완벽한 블랙박스 안에서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투명한 블록체인이 아니라 자기들만 접근할 수 있는 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쓰고요. 심지어 OKX 같은 해외 거래소는 3개월이나 6개월만 지나면 거래 기록 조회를 막아버려요. 이게 정말 서버 유지비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걸까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독립적인 제3자가 와서 감사를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즉, 거래소가 우리는 고객 자산 100% 다 가지고 있어요 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우리는 그게 진짜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불투명하고 비밀스러운 IOU 시스템이 어떻게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또 가장 조용한 탈출국의 완벽한 무대가 되었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건 절대 우연히 발생한 시장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교하게 짜인 시나리오였어요. 가격을 서서히 펌핑시켜서 대준의 탐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시장이 광기로 가득 찼을 때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내부자들은 완벽하게 설계된 비상구를 통해 유유히 빠져나가는 하나의 거대한 디자인이었던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퍼즐 조각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막 지지하는 것 같은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내부자들은 이해충돌 방지라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서 조용히 현금화를 끝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sak스의 매도는 겉보기엔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가장 꼭대기에서 모든 자산을 처분할 완벽한 핑계가 되어준 셈이죠. 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짐을 다 싸서 떠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벤처 캐피털과 내부자들이 이 기간 동안 시장에서 빼내간 걸로 추정되는 돈입니다. 자, 만약에 이들이 이 엄청난 물량을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팔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모든 움직임이 즉각적으로 추적되고 시장은 그 자리에서 패닉에 빠져 폭락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훨씬 더 영리했습니다. 바로 CEX의 불투명한 IOU 시스템을 이용한 거죠. 외부의 온체인 분석가들 눈에 전혀 띄지 않게 자신들의 매도 흔적을 완벽하게 숨기면서 말입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화면에 떠 있는 숫자를 샀고 내부자들은 진짜 돈을 챙겨서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투자자들을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굳게 믿었던 그 규제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부자들이 모두 탈출한 뒤에 남은 사람들을 가두기 위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성문을 걸어 잠그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 보호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이 규제가 실제로는 어떻게 우리를 가두는 감옥의 창살이 되는지 그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날짜, 그냥 평범한 날짜가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IOU 시스템, 즉 가짜 장부로 운영되는 모든 거래소의 운명이 걸린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똑딱거리는 소리예요. 2026년 7월 1일 유럽의 암호자산 시장법 미카가 전면 시행되는 바로 이날 모든 마술은 끝납니다. 이 법은 거래소들한테 더 이상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유령 코인으로 고객을 속이는 걸 금지해요. 고객이 맡긴 자산을 1:1 비율로 진짜로 보유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하죠. 미국의 CLRT 법안 역시 정확히 같은 맥락에서 설계되었습니다. 이건 부실한 거래소들에게는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자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인 겁니다. 자, 이렇게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도록 설계되었다면 반대로 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더 번성할 시스템도 미리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걸 계산한 치밀한 엔지니어링의 문제일 겁니다. 과연 어떤 시스템이 다가오는 시대를 위해 준비되었는지 그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로 파이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특정 프로젝트가 선택받았다 이런 음모론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월스트리트 같은 거대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들어오려면 해결해야 하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을 이 시스템이 어떻게 미리 해결해 놨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은행이 수천만 명 고객 신원인증, 즉 KYC를 직접 하려면 돈이랑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그런데 파이는 이미 대규모의 검증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해놨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규제의 공학적 조건들을 미리 만족시킨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규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설계가 얼마나 영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그냥 돈만 넣어놓고 가만히 앉아서 이자를 얻는 수동적 수익은 증권으로 보고 아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해서 파이의 DX-AMM 같은 시스템은 사용자가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보상을 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이건 보상의 성격을 수동적 이자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재정의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수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위협하는 규제를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설계와 계획들이 지금 우리가 몸으로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시장 붕괴, 이른바 마지막 양털 깎기와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격 폭락은요, 절대 블록체인 기술이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낡고 속이 텅 빈 오래된 건물을 부수는 소리 같은 거예요. 왜? 새로운 시스템을 지을 깨끗한 땅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내부자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 낡은 건물을 폭파시켜 무너뜨리는 과정,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혼돈이 계획의 마지막, 가장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단계라는 겁니다. 규제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급준비금이 부족한 부실 거래소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고객 자산을 동결시키면서 줄줄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패닉셀과 연쇄적인 청산. 이게 바로 마지막 양털깎기의 진짜 모습입니다. 가치 없는 IOU를 끝까지 손에 쥐고 있던 마지막 소유자들을 털어내는 최종 과정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곧 제가 될지도 모르는 거래소 화면 속
그저 숫자로 된 환상에 계속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규칙에 맞춰 처음부터 단단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현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거대한 판이 뒤집히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실 건가요?